146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 나옵니다. 우선 도시군 계획설과 관련되어 교재 내용 잠깐 보시면 도시군 계획설이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줄쳐놓습니다.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전에는 기반설이 된 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 필요한 기반 시설인 도로, 학교, 종합병원 등이 있다면 저 기반설은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그 설치 정비 계량을 결정해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저 기반설을 뭐란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고 저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 정비 계량한 사업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이 기반설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대상이라면 얘는 규모가 크다 작다? 규모 큰 겁니다. 다만 저 기반설 중에 사립학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립학교라고 하면 규모가 크다 작다? 규모 작은 겁니다. 그리고 공익이 아닌 사익을 목적으로 기반설을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개발 행위에 해당되게 되고 저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설 설치는 허가권자인 특광시군의 허가를 받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기반설의 설치 방법은 무엇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예외적으로 규모 작고 사익을 추구하는 기반설이라고 하면 그때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받아 만들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기반설과 관련된 종류를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환경기초시설 앞에다가 7번이다 적어놓습니다. 50여 개의 기반시설을 총 7가지 시설군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 찾으셨죠? 여기 교통시설과 관련되어 도로, 철도 등의 시설을 교통시설이라 하는데 운하라는 것 찾았습니까? 운하 줄만 쳐놓습니다. 운하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이 운하는 폐지되었습니다. 운하는 더 이상 교통시설이 못된다, 기반시설이 아니다, 그렇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건설 기계 검사 시설이라는 것 찾으셨고 자동차 건설 기계 운전 학원 찾으셨는데 자동차 및 건설 기계 운전 학원 가로 해 놓으시고 얘도 폐지라고 해 놓습니다. 그리고 공간시설과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찾으셨는데 학교 뒤에 운동장 찾으셨죠? 운동장 줄쳐 놓으시고 삭제 폐지라고 해 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잠깐 봐주십니다. 우선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도시개발 사업의 목적은 도시 개발하는 겁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목적은 사업 앞에 나오는 단어인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만약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말 봤는데 기반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목적은 기반시설입니까? 도시군 계획설입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입니다.
매번 틀린 질문 나오는 것이 있다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란 기반서를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 틀립니다. 사업의 목적은 무엇이다?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도시군 계획설은 기반설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이후에 기반설은 뭐다? 도시군 계획 시설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전에는 그냥 기반 시설이,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명칭을 달리하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결정했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설의 전신은 기반 시설이죠. 여기 기반설 종류와 관련되어서는 총 7개 시설군으로 현재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7개 시설군 중에 올해 법을 개정하여 운자로 시작하는 3개를 기반설 범위에서 삭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운자로 시작하는 것으로서 운하란 말 보게 되면 대운하와 관계된 사항으로 MB 때 도입한 제도인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운하 사업 더 이상 추진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 운하에 대해서는 기반설 범위에 포함한다, 배제한다,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전학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이라면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워낙 대중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꼭 운전면허증 따라고 운전학원을 기반설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전학원은 더 이상 기반설 2단이다.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보실 것은 공공문화체육시설 중에 운동장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운동장과 관련되어 연상되는 것이 월드컵도 있고 아시안게임도 있고 올림픽도 있고 동계올림픽도 있습니다. 할 것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국제경기 치르기 위해 운동장 만들기보다는 아마 남북교육과 관련된 또는 복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판단하여 운동장에 대한 사항을 기반설 범위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운자로 시작하는 3개는 현재 기반설 2단이다. 아닙니다. 간혹 우리 운삼 기칠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도박은 운칠 기삼이지만 공부는 운삼 기칠. 예,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공부는 내가 실력을 어느 정도 배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찍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렇게만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그냥 농담 삼아 이야기 드리는데 그냥 제 다른 과목 그렇지만 우리 등기법과 관련되어서는 쉽다 하십니까? 어렵다 하십니까? 등기법은 찍어서 나오는 점수나 열심히 공부해서 나온 점수나 별반 차이 없거든요. 괜한 이야기 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우리 공법 과목 중에 도정법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도정법은 열심히 공부해서 2문제 맞거나 그냥 찍어서 하나 맞거나 별반 차이 없거든요. 그리고 농지법도 2문제 출제되는데 그냥 최근 15년 사이에 2번 빼고는 2개 정답 중에 꼭 하나가 5번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부해서 하나 맞추나 2개 맞추나 그냥 공부 안 하고 5번 찍어서 하나 맞추나 별반 차이 날 게 없습니다. 그게 농지법인지 다 파견이 들어가요. 농지법에 관련. 79번, 80번은 농지법령상이라고 해서 시험 지문이 구성되게 되는데 79번, 80번 같은 경우는 농지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B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농담은 좀 일단 넘어가고 현재 기반설 종류와 관련되어서는 몇 개이다?
7개이고, 그리고 운자로 시작하게 되는 3개에 대해서는 최근 법을 개정해서 기반설 범위에서 삭제시켰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서 문3 기칠이라는 말로 대신하십니다. 그 중에 우리 봐주실 것은 운하와 자동차 및 건설 기계 운전 학원은 종전에 교통시설에 포함되었는데 지금은 운하 운전 학원은 기반설 아닙니다. 그리고 공공문화체육시설과 관련되어 운동장은 지금은 기반설이 못 된다라는 걸 확인해 뒀습니다. 그리고 저 기반설과 관련되어 7가지 시설군이 작년 빼고 최근 5년 사이에 4번에 걸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 사항들을 반영해서 시험에 또 낼 수 있거든요. 만약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출제하는 분은 교통시설과 관련된 문제를 내겠습니까? 마지막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시험에 내겠습니까? 환경기초시설을 시험에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되어서는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 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4가지 볼 수 있는데 저 4가지에 2개를 추가시켜 주셔야 됩니다. 여기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되어 이 4가지에 대해서는 하수 폐폐란 말로 시험 볼 때까지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2가지 내용으로 재활용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기억하실 것은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 폐폐란 말이 정리되셨다고 하면 하수 폐폐 재비라 해서 총 6가지 환경 기초시설의 종류를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환경 기초시설은 하수 폐폐 재비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여기 하수도는 방제시설이다, 환경기초시설이다. 환경기초시설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여기 폐차장은 교통시설이다, 환경기초시설이다. 환경기초시설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총 6가지가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시설에 대해서는 화장시설과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총 5가지를 묶어 놓으시고 얘를 장사시설이라 해놓습니다. 그리고 도축장이란 말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고 종합의료시설이란 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위생시설을 법을 개정하면서 보건위생시설에 해당되는 기반시설은 총 3개입니다. 독자적인 시험 문제가 못 나옵니다. 그래서 보건위생시설은 화장실부터 장례식장까지를 묶어서 뭘 한다? 장사시설입니다. 그러면 이 보건위생시설은 죽음과 관계된 시설이라 생각하시고 그 죽음과 관계된 시설은 모두 보건위생시설이 되게 되는데 이 장사시설이 유통공급시설 찾으셨죠? 저 유통공급시설에는 유통업무설비와 수도, 전기, 가스 등등 있고 시장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시장 동그래 놓습니다. 시장은 유통공급시설입니다. 그래서 남대문 시장이란 말 들어본 적 있다고 하면 걔가 유통공급시설인데 만약 저 시장 뒤에 장사시설 연결해서 이 2가지는 대표적인 유통공급시설이다 라고 시험에 나오면 틀리면 안 됩니다. 설마 시장 뒤에 장사시설 나왔다고 해도 장사와 관련된 시설이다 그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장사시설은 어디에 속한다? 보건위생시설,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놓습니다. 시장 뒤에 장사시설 나왔다고 해서 유통공급시설이다 그렇게 설명하면 그건 틀린 지문이라는 것만 잡아내십니다.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 출제된 경향이나
우리 출제하는 분들 성향 보게 되면 매번 시험에 내는 것이 환경기초시설 아니면 보건위생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을 통해 세계 운과 관련된 사안은 운삼은 삭제되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운삼과 관련되어 운하 그리고 자동차, 건설기계, 운전학원, 운동장 3가지 삭제되었다라는 것을 이번에는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제2절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 관리 찾으셨죠. 그리고 양가로 1번입니다. 원칙 찾았습니까?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설 설치하려면 줄쳐 놓습니다.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기반설의 설치 방법은 원칙적으로 무엇에 따른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신 겁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예외 찾으셨죠? 다만 용도 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서 함께 보실 때 여기 기반설과 관련되어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 기반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 기반설이 사익을 추구하고 규모가 소규모라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받아 허가권자인 특광지원에 허가받아 기반설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양가로 2번에 해당되는 것은 특광지원에게 뭐 받고? 허가받고 만드는 것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반설의 원칙적인 설치 방법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르며 양가로 2번은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사익성이 강하다고 하면 그때만큼은 특광 지원의 허가 대상이다. 그렇게만 확인해 놓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박스에는 참 다양한 이야기들 나오는데 지금은 건너뛰십니다. 얘는 문제 풀면서 출제되는 패턴을 정리해 나가시면 아주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큰 2번 도시군 계획설의 설치 관리 등에 대해서는 지키십니다. 그리고 3번 공동구 설치 관리 등인데 작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연속해서 2번 시험에 냈기 때문에 3세판이란 말이지만 한 번은 건너뜁니다. 그래서 이 공동구에 대해서는 30회 시험 때는 나오기가 좀 힘듭니다. 다만 이 공동구와 관련되어서는 3월 달에 한번 정리하는 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보시게 되면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 찾으셨는데 얘는 지키십니다. 다만 광역시설이라는 말 찾았습니까? 광역시설은 남양주시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구리와 남양주에 걸친 것을 말한다. 구리와 남양주에 걸친 것을 말합니다. 광역이라 함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 말하는 것이죠. 서울과 남양주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광역버스란 말을 붙여주지만 남양주 시내만 돌아다니는 것은 시내버스입니다. 그래서 이 광역이라는 것은 크다, 넓다 그런 개념보다는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을 광역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8회 때 시험에 냈던 것도 그 취지만 이해하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사셨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함께 보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10분, 15분 정도만 더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관련되어 항상 대상과 절차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어디에 이루어진다? 예, 잘 모릅니다. 예,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잠깐 이렇게 하나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가 방금 보신 기반설의 원칙적인 설치 방법은 어디에 따른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도로 만들고자 한다면 도로 만들고자 하는 특광 시군이 또는 국토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고 위반 절차에 해당되는 기초조사, 공람 절차, 지방의회 의견 등 절차를 거치게 되면 위반한 자는 결정 신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권자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도로 설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도로 설치를 결정하게 되면 그 도로 설치를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지문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결정 고시했다. 이 말이나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 고시했다나 같은 표현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이 표현이나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이 표현이나 같습니다. 용도 지역으로 도시지역을 지정했다. 도시지역에 관한 용도 지역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이 말이나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을 결정 고시했다. 이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시험에서는 길게 나오겠습니까? 최대한 줄이려고 하겠습니까?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결정하고 고시했다. 이 말은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었다. 이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결정 고시하게 되면 바로 효력 발생한다? 다음날 발생한다? 지형도면 고시한 때 효력 발생한다. 예, 지형도면 고시한 때. 그래서 이번 왕속 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수석동에 다리 하나 만든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하남시 연결되는 다리 만든다고 하던데요. 그 다리 만드는 것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죠. 그리고 고시만 하면 효력 발생한다? 다리 만들어질 위치, 다리 규모, 도면 작성해서 고시해야 효력 발생한다.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1번, 2번, 그리고 5번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 수립과 달리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몇 월? 3월 이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 단계별 집행 계획은 1단계 집행 계획과 2단계 집행 계획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 남양주에는 배정돼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무한정하다? 제한돼 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만들 기반시설, 도시군 계획설 참 많겠지만 당장 만들어야 되는 것과 천천히 만들 것으로 구분할 수 있죠. 최근 3년 내 만들어지는 것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고 3년 이후, 10년 뒤에, 15년 뒤에 만들 것이 있다면 그때는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하게 되는데 그런 계획을 뭐란다? 단계별 집행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단계별 집행계획은 개발계획입니까? 돈과 관련된 재정계획입니까? 재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재원 조달과 보상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입안권자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3월 이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결정 고시되면 3월 이내 올해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작년까지는 2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3월 내 수립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그에 따른 지형 도면이 작성되게 되고 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지형도면 고시하면 확정되는 것이죠. 지형도면 고시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설 사업 장소가 확정되는 겁니다. 그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는 장소를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 4번과 관련되어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 개발 사업하는 곳을 뭐란다? 도시 개발 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걸 정비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정비 사업하는 장소를 뭐란다? 정비 구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는 장소, 시험에 나오는 표현이나 법에 나오는 표현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 하고, 도시개발 사업하는 장소는 개발구역이라 하며, 정비 사업하는 장소를 정비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무엇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를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절차와 관련되어 1단계 절차라 합니다. 저 1단계 절차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은 지정되면 고시하게 되면 장소 결정되는 것이죠. 단기 집행계획 수립해야 되는 것이죠. 되신 겁니다. 표정은 저 혼자 하면 되었지만 다음 주에도 이거 똑같아야 할 겁니다. 똑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결정되게 되면 두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사업 시행하는 것과,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 시행하는 것과 사업 시행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항상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 줘야 됩니다. 하나는 10년과 그리고 또 하나는 20년입니다. 저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되고 20년 동안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합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실효에 관한 사항이 총 4군데 나옵니다. 그 4군데 중에 우리는 이미 3군데 보셨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시면서 시가조정구역 기억나시겠습니까? 시가조정구역은 1년, 5년, 10년, 20년 이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시가 유보기간.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범위 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결정된 유보기간 만료일 다음날에 시가조정구역의 지정효력은 상실한다. 실효에 관한 내용 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셨던 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 고시되면 3년 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해야 되는데, 결정 고시되지 않았다면 3년 되는 다음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이 주민이 입안 제한해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었다면 몇 년? 5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되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보시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도시군 계획설이 결정 고시된 날부터 몇 년? 20년. 20년 이내 사업 시행해야 되는데 시행하지 않는다면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게 몇 개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 10년과 관련되어 꼭 기억하실 것이 매수 청구제도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인 공원 부지로 결정되었는데 그 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 한다, 안 한다? 보상금 지급 안 합니다. 뭐 할 때? 소용할 때 보상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되는 고시에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결정된다고 하면 이곳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인 공익사업에 방해되는 개인의 개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보상 받을 때까지는 그거 내 땅이죠. 보상을 받고 소유권 뺏길 때까지는 내 땅인데, 그 내 땅인데 불구하고 집을 건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건축 제한 기간이 10년, 20년, 30년, 50년간 이어지게 된다면 이거 심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강남 택지개발 사업에 따라 공원 부지로 결정된 분이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몇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약당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아닌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너무 심하게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얘는 수용과 비슷한 권리 침해라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소유과 유사한 침해라고 하면 뭐 해줘야 됩니까? 소유과 똑같은 권리 침해라는 이야기죠. 보상금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 고시되고 10년, 15년 동안 사업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수용과 유사한 권리 침해이기 때문에 이때 보상금 한번 지급하고 나중에 해당 도시군 계획서를 실제 만들 때 토지를 강제 취득하면서 또 보상을 지급하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는 손해 볼 수 있죠. 피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 보상하는 것은 싫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매수 청구제도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반항하십니다. 다만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것이 매수 청구인데 이 매수 청구는 무엇에 근거해서 나온 것이다? 수용, 유사, 침해 이론에 따라 2002년도에 제정된 사항이 매수 청구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다 보니 매년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매수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매수 청구 대상으로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자 누구인지 그리고 매수해줘야 되는 의무자 누구인지 이 대상만 정확하게 파악해 놓으시면 나머지는 좀 자주 보시게 되면 문제 쉽게 해결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잡아주셔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사업하는 것과 사업 안 하는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하는데 사업 안 하게 된다면 무엇? 10년, 20년입니다. 10년이 있으면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얘는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지만 올해도 당연히 시험에 나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2단계 절차에 관한 사항을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여기 2단계와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죠. 그것 하는 자를 뭐란다? 시행자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필요하거든요. 그 설계도에 해당되는 계획을 실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 도로 만드는 사람은 남양주시장이다, 경기도지사이다. 남양주시장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시행자는 특광시군이 되고 이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이 평창 올림픽 같은 올림픽 관련된 시설이라고 하면 누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기 경기 순환도로 만들지 않습니까? 경기도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기 순환도로라고 하면 걔는 경기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으로 계획했을 것이고 경기도지사가 직접 만들 필요 있죠. 그런 데는 광역도시계획과 관계된 내용인 경우에는 누가? 도지사가. 그래서 특광시군이라는 원칙적 입안권자 외에 국도라고 하는 예외적 입안권자 고려하면 그 사업 시행자는 누가 한다? 입안권자가 하게 되는 겁니다. 저 입안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 계획서를 만들고자 한다면 저 입안권자 작성하는 실시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 무시하고 만들 수 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1단계 계획에 부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1단계 계획에 부합하는 실시 계획을 시행자가 작성하면 이번에 도시군 계획서는 누가 결정해서 만든 것입니까? 입안권자는 입안만 했고 입안권자는 3번이었습니다. 지원금 작성,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행자 그 3개 빼고는 다 결정권자.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하는 것도 결정권자가 결정했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저 설계 도면에 해당되는 실시계획은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결정권자에게 마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가 받게 된다면 인가하는 자는 누구이다? 결정권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공법과 관련된 모든 계획에는 주민 의견 청취하죠.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 것은 딱 3개 있습니다. 이미 하나 보셨습니다. 단결 집행 계획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청취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수립하는 기반시설 설치계획, 주민 의견 정치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법 넘어가면 그 도시개발법에 실시계획이라는 게 또 한 번 나오거든요. 개발법의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정치 하질 않습니다. 국토계획법의 실시계획 인가 시에는 주민 의견 정치 한다 안 한다? 세 개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 의견 정치 합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 아니면 공람 절차인데 공청회는 딱 3번 있었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그 세 가지에 포함된다? 포함 안 된다? 포함 안 되면 얘는 공고 열람이죠. 공람하게 되면 공람 기간은 며칠 이상이겠습니까? 주민 의견 정치와 관련되어서는 다 이렇습니다. 18일 이상. 그리고 30일짜리는 도정법에서 나오는데 그 도정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천천히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얘도 계획이기 때문에 뭐 한다? 주민 의견 정치 하는 겁니다. 주민 의견 정치 방법은 공청회이다, 공람 절차이다. 공람 절차입니다. 이걸 일일이 외우려고 공부하시겠습니까? 그냥 획일적으로 정리해버리시겠습니까? 지금 하는 걸로 해결하셔야만 나중에 절차가 시험에 문제 출제되었을 때 그걸 맞춰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외우겠다고 하면 저도 말리진 않겠지만 그러면 과부하 걸리시고 건강상 이상해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누가 한다? 입안권자가. 그리고 실시계획인가는 누가 한다? 결정권자가 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지산대란 말 기억나십니까? 기지산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제한하는 게 있었죠. 입안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이다? 기지산대. 그중에 기반설의 설치를 주민 이해관계인이 입안 제한할 수 있죠. 그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다면 제한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 입안 제한한 자는 행정청이다, 비행정청이다? 비행정청이기 때문에 제한하고 행정청이라면 신청, 요청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행정청은 행정청인 입안권자를 제외한 주택공사 등의 정부 투자기관,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에 남양주 지방공사, 도시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는 공익사업을 하는 자이다, 비공익사업 하는 자이다? 공익사업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간혹 주택공사가 만든 아파트가 있다면 그 주택공사가 만든 아파트 외벽에는 LH가 적혀 있습니다. 간혹 어르신들은 저 아파트를 보고 꼭 내 아파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SH공사가 아파트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면 그 외벽에는 SH라는 글자를 적어 놓는데, 전에 한번 지하철 1호선 타고 다니는데 SH라 적혀져 있는 아파트 보시면서 어르신 두 분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하시더라고요. S 밑에 성자 집어넣고 H 밑에 대자 집어넣으시면서 두 개의 회사가 힘을 합쳐서 만든 아파트이기 때문에 최고의 아파트를 하시던데,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뭐라 한다? 아파트 만드는 자를 뭐라 한다? 정부 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라는데, 이분들을 그냥 통칭해서 공사라 하겠습니다. 이들은 공익사업한다? 사익사업한다? 공익사업. 공사는 공익사업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 제외한 비행정청으로 현대, 삼성이 있죠. 그들은 민간으로서 사익사업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법에서는 행정청과 비행정청으로 구분하는 방식과 행정청과 공익사업하게 되는 각종 공사를 통칭해서 공공사업시행자 또는 공적사업 주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들은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과 서로 다른 사업하는 것이죠. 제가 꼭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것만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시면서 내가 모르는 지문을
보게 되었을 때 주어에 행정청이나 공사가 나왔다고 하면 공익사업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규제를 강화시킨다, 완화시킨다. 규제 완화시켜주는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이 주어로 나와 있다고 하면 그때는 규제를 강화시키는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 민간인 각종 개발 사업 하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되거든요. 저 민간이 각종 개발 사업 하게 되면 이행 보증금이라고 하는 돈을 내야 됩니다. 저 돈 내는 것이나 또는 동의 받아야 되는 것을 민간에 연결되어서 서술된 지문이라면 맞는 지문이겠지만 이 두 가지가 공공과 연결되어 서술되어 있다면 그 지문은 항상 틀린 지문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분명 우리가 공부 안 했던 지문이 시험에 나오긴 나옵니다. 그 시험 지문 나왔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가 공공인지 민간인지를 판단하신 상태에서 그 지문을 읽어왔을 때 이걸 규제가 강화시키는 지문으로 판단한다면 민간일 때는 맞는 지문이지만 공공이란 말 나오고 규제를 강화시키는 지문이 구성되게 된다면 그때는 틀린 지문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십니다. 나는 할 수 있다입니다. 나중에 천천히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사업 시행 방식은 유일하게 수용 방식입니다. 토지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모두 공사 완료되었다면 준공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준공검사는 어디에 부합해야 됩니까? 실시계 인가 내준데 부합하여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준공검사 나가겠죠. 저 준공검사하는 자는 입안권자이다, 결정권자이다. 모르면 결정권자입니다. 우리 입안권자는 딱 몇 번? 3번입니다. 지원도면 작성하는 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 시행자. 그 세 파트에서만 입안권자 나오고 나머지는 결정권자입니다. 그리고 이 준공검사에 합격하게 되면 공사 완료 공고하고 공사 완료 공고한 다음 날 해당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사 완료 공고도 누가 한다? 결정권자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청이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라는 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저걸 다음 주에 하실 겁니다. 오늘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5분, 6분 뒤에 문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